오늘 75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불 켜놓으면 좀 안 보이지. 끄는 게 확실히 낫긴 하죠. 자, 앞서 선생님이 요일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말 다음 주가 이제 학원 방학 주간이라서 좀 이제 목금의 수업을 들으시는 친구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화수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만 좀 감안해서 다음 주 주중에는 화수만 있다는 거 문자로도 쌤이 숙제 문자 보낼 때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화수 요일에 맞춰서 다들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화요일 날 오시는데 못 올 것 같다. 근데 수요일이 가능하다. 그럼 이동해서 오셔도 돼요. 꼭 화수 중에 아무 때나 오셔도 되니까 이왕이면 말씀하신 요일 날 오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쌤한테 얘기하시면 이동 가능하니까 화수 안에서는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금, 토일, 월 이렇게 5일이 이제 부득이하게 방학이라서 방학이기 때문에 그날은 수업이 없는 걸로.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7월 말, 8월 초 이렇게가 저기니까 숙제 문자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오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을 드렸고 이게 학원 방학이라는 게 사실 그 개인 스케줄하고 딱 맞으면 좋을 텐데 이제 또 타 학원도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7월 말 8월 초가 일반적으로 학원 방학이니까 그렇게 인지해 두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5 가보도록 할게요. 하준이랑 다혜는 부득이하게 오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 돼버렸네.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해왔던 서술형 수업의 이제 끝이 오늘 납니다. 그래서 75, 76 수업은 75, 76, 77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모의고사가 좀 있거든요. 마지막 모의고사. 그거 한 페이지 정도? 시간 좀 되면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오늘 조금 더 해보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할 테니까 77 끝날 때 좀 너무 설레어하지 마세요. 알겠죠? 끝난 거 아니니까. 알겠죠? 자, 75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전에 수일치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일치가 이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주어의 단수, 복수, 수에 맞춰서 뒤에 동사의 단순지, 복순지를 맞춰야 한다라는 요 단복수에 맞춰서 이제 수일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동사 수일치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런 거 수식어가 붙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일치를 해주셔야 하는지. 그래서 단순히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주어 앞에 수식어가 붙었을 때 그때 이 주어를 단수로 볼 것인지 복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요 단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 많이 봤던 것들이야.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수식어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수식어에 대한 구분이 먼저 이루어지셔야 할 거야.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학교 때부터 많이 수식어로서 봤던 거 뭐니? many와 much가 있을 거야. many는 복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복수 수일치가 되셔야 되겠고 much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이기 때문에 우리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무슨 취급을 하기로 했죠? 단수 취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uch 다음에 뭐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을 때 그 친구를 단수 취급화 시킬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은이란 뜻으로 쓸 때 쓰는 수식어 중에 a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 number of 명사. 그럼 역시나 복수 명사가 뒤에 오게 되면서 수일치도 복수를 해주셔야 돼. 근데 그 넘버의 수식어로서 a great number of, a good number of, a large number of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는 거. 또 하나 이제 few와 a few, 그 다음에 little과 a little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 이 few 라인이 있고 little 라인이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세로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세로로 구별을 해보면 어가 없고 있고 차이죠. 그죠?
얘 수식어의 차이는 뭐가 있겠어, 얘들아? 어가 있으니까 의미의 차이야. 얘가 조금 있는 이란 뜻이고 어라도 있으니까 얘는 어도 없으니까 거의 없는 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게 조금 있는 거고 조금 있는 게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 거의 없는은 부정문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퓨나 리틀이 주어 앞에 수식어로 붙게 되게 되면 걔는 이제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명사도 거의 동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로 퓨도 거의 없는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얘도 복수입니다. 복수.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그리고 조금 있는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긍정문, 흔히 쓰는 긍정문에 쓰이는 패턴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또 이번에 가로로 이렇게 나눠보면 퓨라인과 리틀라인이죠. 쓰임새 자체는 뭐가 있겠습니까? 얘는 여기에서 나오는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 얘는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퓨라인, 리틀라인. 퓨든지 어퓨든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명사 수식을 할 때 항상 복수로 수식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둘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관사 어나 언이 붙지 않는 이상 얘가 붙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명사를 단수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요거 좀 조심하십시다. 넘버 오브라고 해서 어라고 해서 단수 아니야. 얘는 그냥 많음의 뜻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단 우리가 관사에 뒤에 있는 명사 끝. 이 관사 명사의 이 수는 무조건 단수. 얘를 제외한 few, a few, many, a number o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얘만 쓰거나 쟤만 쓰거나. 하지만 둘 다 쓸 수 있는 애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말이지. 그치?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전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수일치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얘 수식을 받는 이 단복수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수일치가 이루어지셔야 돼. 요거는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하나 더 쓸게. 이런 거 방금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뭐 예를 들어 우리 몇 퍼센트일 때 뭐 33%, 뭐 20%, 뭐 이런 퍼센티지나 33%를 분수로 나타내면 third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1이죠. 분수라든지 혹은 여기 나온 some이나 혹은 all 혹은 none of 뭐 half 또 뭐가 있어? most of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수량, 일부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 of 뒤에 명사로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명사의 33%, 3분의 1, 일부, 모두, 거의 아예 없는, 절반, 대부분의 이 명사의 일부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인데 얘네와 수일치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of B가 주어로 쓰일 때는 A와 수일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네랑 수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랑? 이 뒤에 있는 명사랑 수일치가 이루어지셔야 할 거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두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단원 자체가 단순히 그냥 앞에 있는 주어의 단복수에 맞춰서 수를 일치시켜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 때 어떤 수일치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그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거. 자, 수능 영어에서는요, 사실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뭐를? 우리가 보통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구별 지을 때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뭐 추상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이 5개가 있거든. 셀 수 있는, 없는이 합쳐서. 명사의 종류 5개인데 이게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에 대해서 이 종류를 알아라. 이런 수능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먼이나 공기나 물 같은 것들은 물질 명사구나 라는 지식은 좀 있으셔야 돼. 이해되겠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는 고유 명사기 때문에 물질 명사기 때문에 추상 명사기 이런 취지로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셀 수 있는 명사다. 이따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셀 수 있는 명사다라는 것은 뒤에 s가 붙어 있느냐. 복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셀 수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셀 수 있다라는 명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식어를 써주시면 돼요. 단,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상명사 같은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나 혹은 물질명사, 물이나 뭐 와인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셀 수 있구나 없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대표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S로 붙었지만 복수 아니야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것들도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S나 ES가 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얘는 셀 수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해 뭐해 100번 1000번 개념을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문장에 한번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뭘로 고쳐야 될지에 대한 생각 해보시면서 1분 30초 드려볼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molecules of frozen food 이렇게 나왔네. 냉동식품의 분자들이 were less active 덜 활동적입니다. So 그래서 few molecules 어떤 분자들도 거의 방출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 이 문장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few라는 주어 앞에 few라는 수식어가 보셨다면 첫 번째 이 문장은 단수 복수 떠나서 부정문으로 해석할 줄 아시는 능력이 키워지셔야 돼요. 대기상으로 이 거의 모든 분자들이 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few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시려면 얘가 주어인 명사 수식어인데 명사의 끝이 s로 끝났구나 라고 한다는 건 이 몰크스라는 분자도 셀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few 맞게 쓰였다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 2번 한번 보시게 될게. 자, 에어인데 공기인데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에서 toward land 쪽으로 가는 태평양에서 육지 쪽으로 움직이는 그 공기가 까지가 주어 보통 has a great number of 뭐 아시다시피 a number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쌤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는 뭐야? amount of죠. 그렇죠? number of가 아니라 위에 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 근데 moisture는 그 공기 안에 수분이죠. 수분. 수분은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water와 마찬가지야. 오케이? 수분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넘버를 쓸 수 없다라는 거. 뭘로 써줘야 돼? amount로 쓰는 게 맞겠죠. 양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2번은 넘버가 아니라 amount로 바꿔주신다라는 거. 또 하나.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will suffer from 고통받을 것이다. A lot of
sun damage. 봐야 뭐해? a lot of는 앞서 lots of, plenty of처럼 뭐 많은의 뜻으로서 셀 수 있는 없는 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친구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와 상관없이 맞게 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일단 명사 수식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끝난 거죠. 뭐 태양으로부터의 어떤 손실을 많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don't use sunscreen products regularly. 규칙적으로 우리 선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 가려주는 제품, 그렇지?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쓰였구나.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어렵지 않게 느껴지셔야 돼. 리틀은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인데 뒤에 있는 명사에 뭐가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다는 건 셀 수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틀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셔야 된다? few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직 적은 양의 정도가 above and below the normal body temperature. 그러니까 일반적인 몸의 온도 위 혹은 아래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우리의 신경체계가 cannot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행동할 수가 없대요. 작용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기본 36.5도라는 거 위로 올라가도 내려가도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신경체계가 불능해지게 된다는 내용이고, 뭐 우리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은 S 붙은 명사에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는 옳지 않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Apart from human beings. 인간과는 반대로 떨어져. 포유류들은, 전체 포유류들은 are not melodious. 전체적으로 조화롭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There is few evidence인데 여기서 evidence는 S 붙지 않았어 얘들아. 에이 여기 봐봐. 이런 거 봤을 때 evidence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evidence 증거 하나, 증거 둘, 증거 셋 이거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니네가 그런 지식이 내가 evidence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처음 알았다 하시는 친구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첫째,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라서 단수였다면 앞에 뭐가 붙었을 거야? 어나 on이 붙었을 거야. 그러면 관사가 붙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첫째, 얘는 뭐야? 단수로서가 아닌. 그럼 얘가 관사 단수가 아니다라는 건 복수란 얘기인데, 복수였다는 얘기는 이 뒤에 s가 붙었을 거란 얘기인데, 그치? s 또한 붙지 않았어.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틀리게 썼다는 건 아닙니다. 밑줄 친 퓨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단수인데 어나 언도 안 붙었어, 복수인데 s도 안 붙었어, 그럼 얘는 뭐다?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퓨가 아니라 뭘로 가셔야 돼? 리틀로 가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그러할 의도일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유류들은 울부짖기는 하지만 이 메모리드에 s가 붙었다라는 건 리틀의 수식어로서 셀 수 없는 명사로서는 또 역시 옳지 않네요. s가 붙었다는 건 뭐야? 리틀이 아닌 퓨로서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포유류들도 거의 노래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는 다르게 인간과 고래와는 다르게 어떤 포유류도 거의 노래하지 않는다. 부정문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일치를 함에 있어서.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쓰는 건데 뭐 간단하게 1번하고 4번, 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4, 5번 시간은 약 3분 30초 정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1, 4, 5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1번, 4번, 5번입니다.
4, 5번. 밖에 엄청 덥구나. 여러분들 좀 추우신가요? 혹시 에어컨? 좀 온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 마무리 지어주세요. 5번까지입니다. 1, 4, 5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어진 시간은 최소값으로 일단 드리는 거니까 뭐 이 시간 안에 3개를 다 못했다고 해서 뭐 좌절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용에 할 수 있는 할애된 시간을 최대한 좀 드리기 위해서 최소값으로 좀 드리는 거니까 한두 끝도 없이 많이 드리면 또 안 되니까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보셨나? 이게 익숙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홍콩이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여기 앞에는 다 있고요. 그렇죠? 홍콩의 수영을 위한 공공장소는 거의 없었다. 우리 이따가 이제 76파트에서 there is there라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홍콩에는 원래 있다란 뜻이죠. 근데 거의 없다란 표현이 되려면 뒤에 있는 명사가 그 부정의 표현으로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There were를 썼다라는 거 보니까 수일치상으로는 얘가 복수라는 것을 얘가 힌트로 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공공장소는 거의 없었다니까 여기에 있는 퓨냐, 리틀냐 쓸 거라면 에어리어라는 장소라는 주어를 써야 될 건데 거기에 수일치에 맞춰서 뭐 복수를 써야 되니까 리틀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few areas라고 쓰게 되면 few도 복수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제 복수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거의 없었다. 뭐를 위한 지역? public areas가 되셔야 되겠다. 공공장소니까 public areas는 거의 없었다. 뭐를 위한? 수영을 위한. 그래서 여기 for swimming 써주시면 깔끔하게 어렵지 않게 체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은 뒤에 이제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제껴주셔야겠죠.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들 중 대부분이 자 비용 효율적이지 못했다. 요 뒤에 부분이죠, 그렇죠? 요건 제껴주시고 요 앞에 있는 빈칸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개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문장 시작은 어때, 얘들아? 전문가들은 찾아냈지만, 지만이 여기 있으니까 찾아냈다. 주어가 동사했다. 뭐를? 방법을, 많은 방법을 찾아냈다. 뭐 해주는?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는. 이게 영어적 어순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먼저 주어. 누구부터? 전문가들은 찾아냈다. 한데, 찾아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identified 쓰면 안 되겠고 have pp를 써야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찾아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have identified가 되겠죠. have pp는 능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있어. 그냥 방법 아니야. 많은 방법이야. 그럼 여기에서 많은의 의미에 해당하는 건 넘버로 써줘야 되겠죠. 왜? 셀 수 있는 명사니까 way는 amount 아니고 a number 어디 있어? a number of인데 large까지 써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a large number of
그래서 여기 a large number of 방법 ways.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이기 때문에 복수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방법을. 어떤 많은 방법?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는 방법. 촉진하다 여기 프로모트가 있는데 way를 수식할 때는 항상 동사구의 모양 뭘로 수식한다고 배웠죠 우리? 투부정사로 수식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촉진하는 to promote. promote 뭐를요? 에너지 효율성을요. 그래서 energy efficiency. 이거는 안 쓸게요. 요거까지만 쓰신다면 깔끔하게 빠진 거 없이 채워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5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but 뒤에 있는 내용은 빼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have to do with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have to do with, has to do with는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have something to do, everything to d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 위에 보시면 이제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제 써야 될 건데 이 something을 뭘로만 바꾸면 되면 nothing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 뭐뭐가 연관이 없다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도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연관이 있다. 물을 우리의 실패, 뭐 얻는 것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뭐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이런 뜻인데 그거 여기 다 있죠. 인간관계로부터 필요한 것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제껴주시고 없지만 앞에까지 우리가 여기를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시작점 한번 보시면 외로움은 얘가 주어가 되겠다. 그치? 동사 어디니? 관련 없다. 뭐하는?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명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외로움 어디니? loneliness. 얘가 주어가 돼야 되겠다. 이 외로움이라는 건 연관이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까 뭐를 쓴다고 했지? have nothing to do with. 어디 있죠? 얘가 단수니까 has nothing to do with. 요게 세팅해 주셔야 될 거야. has nothing이야. to do with. 뭐와는 우리 주변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뭐 써주면 돼? 의주동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치? 어떻게? How many friends? How many가 의문사가 되셔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friends가 되셔야 되겠죠? 왜? many의 수식을 받으니까 복수로 체크가 되셔야 될 거야.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뭐야? 물리적으로 있는지 있다 할 때는 우리 비동사 다음에 부사 쓰죠? are physically 우리 주변에 있는지 around us 이렇게 쓰시면 다 썼죠? 벌써? 우리 주변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친구 많을 필요 없어요. 그죠? 친구 많을 필요 없고. 한 명이면 족하다. 두 명은 많고 세 명은 불가능하다. sad 공자. 친구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내 옆에. 나를 믿어줄, 나를 지지해줄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세상 사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머치가 안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친구, friends,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75 마무리 짓고요. 76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제 교재가 거의 다 끝나네요. 책거리 선생님도 되게 오랜만에 한다. 이 책 한 권을 끝낸다는 게 참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따 답안지도 다 드릴게요. 알겠죠? 답안지를 다 드려야 되겠구나. 자, 76단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것 중에 이제 there is there라고 문인데 뭐 우리 도치의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사라는 친구가 앞으로 뛰쳐나가 이걸 부사라고 하죠. 뭐 there도 그렇고 here도 여기 있죠. 그렇죠?
here이나 there이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다가 동사 주어 어순으로 이제 어순을 쓸 건데 이렇게 동사 주어 어순으로 쓸 건데 수일치는 당연히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얘랑 수일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랑 수일치가 되셔야죠. 왜 갑자기 수일치 얘기하냐면 아까도 우리 수일치 파트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치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요. 어순하고 어순도 사실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어순하고 또 뭐나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지를 파악해서 얘랑 같이 수일치를 잘 할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뭐 이 주어는 될 수 있는 품사가 명사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동사가 이제 관건인데 이 동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동사의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명사가 있다 할 때는 is나 are를 쓰고요. 명사가 있었다 할 때는 was나 were를 쓰죠. 명사가 있을 것이다 will be를 쓰죠. 명사가 있어 왔다 have been, has been으로 쓰죠. 있을 수 있다 뭐 can be로 쓸 수도 있겠고요. 뭐 빠진 거 있을까요? 뭐 핵심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가 원체 이렇게 시제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베이스로 삼는 동사들 잘 기억해 두시고 얘 말고도 어떤 패턴들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자동사 패턴들이 이제 여기에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야. lived 같은 것이 live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 There lived a king named blah blah. 이 blah blah라는 이름을 가진 왕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 때 이게 there lived a king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물론 해도 되는데 있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there lived a king 자동사 구문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뭐 존재하고 있었다 할 때도 exist. 이 명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할 때도 이렇게 exist라는 자동사를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열 동사 주어 어순에서는 비동사뿐만 아니라 뭐도 나오기도 한다. 이 자동사 패턴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타동사는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간단하게 써볼래? 오래된 컴퓨터. 내 오래된 컴퓨터에는 파일을 저장할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다. 어디? 내 컴퓨터, 오래된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공간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뭘로 쓰면 되겠어? 있다니까 there 비동사를 써줘야 할 거야. 근데 이따 little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little은 아까 했었죠. little,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there is로 써주셔야 되겠죠. little space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비동사는 is로 바꿔주신다. 그렇지? 공간이 거의 조금 있다. 남아있는 이렇게 어순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전부고요. 개념 설명은. 자, 역시나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1번부터 역시 5번까지인데요. 1분 30초 드릴 테니까 바꿔야 될 건 바꿔보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1분 30초 고! 어떤 명사와 수일치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항상.
선생님 잊어먹을까봐 숙제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주중 수업 때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There stands a beautiful castle 하고 나왔는데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냐? stand도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서 있었다. 무엇을 참다라는 의미로도 withstand 쓰고요. 아름다운 성 하나가 있었다. 지금 뒤에 있는 명사와의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자동사에 뭘 붙이셔야 돼? s를 꼭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서 있었다. 그래서 stands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on a rugged hill, rugged라는 건 약간 좀 뭔가 바위투성의 이런 뜻입니다. 바위투성의 언덕 위에 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 남서쪽 저 독일에 뭐라 부르는 이런 무슨 스타인 캐슬이라고 불리는 이런 건 독일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뉴츠완 스타인? 이건 알 스타인이라고 했죠 보통. 그지? 어쨌든 이런 성이 있었다. 수일치는 단수. 얘도 마찬가지야. There exist 다음에 어가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단수가 아니라 여기 끝까지 명사가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의 매력적인 철학의 어떤 이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 뒤에 명사 주어가 여기 단수로 나와 있으니까 S 붙은 거 얘는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야. 인간은 극복해야만 한다. 불신을, 뭐에 대한 과학의 불신을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철학적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죠. 3번. 조심하세요. When you go to Australia. 호주 갈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there are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특하고 독성이 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셀 수 있다 없다를 방증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이걸 모두 알아라. 이걸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mammals에 s가 붙은 것만을 보고 얘가 셀 수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구나. 그래서 복수로도 맞게 쓰였구나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이제 수능 영어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낳는? 알을 낳는. 그곳에 살면서 알을 낳고 있는 알을 낳는 포유류? 신기하네요. 그렇죠? 독성이 있는 포유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어요, 쌤은. 왜냐면 쌤은 수능 끝나고 당시 수능 끝나고 저기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여름인 곳을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남반구에 있는 호주로 가게 돼. 거긴 여름이니까 우리 겨울일 때.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좋긴 좋더라. 호주가 확실히 좋아요. 근데 요즘 호주 영상 보니까 거미가 진짜 본체가 한 이만하던데? 다리가 막 이러고요. 그죠? 본 적 있어요? 바퀴벌레 보신 적 있어요? 호주 바퀴벌레. 그게 요즘은 그 AI 영상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벽에 붙어있는 바퀴벌레인가를 그 거미인가를 봤는데 나 말하면서 소름 돋아 지금. 그래서 나는 호주는 못 갈 것 같아. 그런 어떤 포유류들이 있대요. 그래서 복수 맞구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70년대 이후로 쭉 there have been 있어 왔습니다. have를 썼다는 건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나왔다고 해서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넘버 오브는 아니지. 그거 조심하셔야죠. 트렌드 하나 딸랑 있네. 그럼 얘가 주어구나. 복수가 아니라 hasbeen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있어 왔다. 추세가 있어 왔다. 어디 쪽으로의 추세? 좀 더 자유로운 freer flow, 좀 더 자유로운 흐름, 자본의 이 국경 너머로 좀 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 쪽으로의 추세가 있어 왔습니다. 이는 is expected. 뭐라고 기대되어? 도울 것이라 기대되었죠. 뭐의 발전을? 이 disadvantaged countries, 이 불이익을 받는 나라들의 발전을 돕는데 기대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말이야.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종종 얘가 approximate가 이제 형용사로 쓰면 대략적인의 의미인데 지금 위치상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죠. 우리는 종종 대략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round numbers를 사용하면서. round number는 뭐야? 어림수죠. 예를 들어 we might say 우린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There was 있으니까 단수 아니야? hundreds of people.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지금 hundred라는 단위 앞에 어를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적으로 복수이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뭘로 써주셔야 된다? were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100명 있다 시장에. 비록 뭐 할지라도 그 수가 is not precise,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시장에 약 100명 정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림수의 사용의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 야, 어디 갔는데 막 사람들 한 300명 있는 것 같아. 다 어림수죠. 그렇죠? 자, 다음 파트인데 여긴 뭐 많지는 않으니까 2번하고 한번 3번만 해볼게요. 이 테스트 2는 2번, 3번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간은 약 2분 3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2번하고 3번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있는 건 제껴주시고 내가 써야 될 주어 동사가 뭔지 there is 구문 써가면서 뭘로 써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서 써보도록 합니다. 하시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주세요. 시간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한 30초 더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볼까요? 자, 2번, 3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중이신 친구들도 있지만 천천히 쌤이랑 같이 한번 쌤이 이 글 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고 이 정보를 단어에서 어떻게 찾아 쓰고 변형할 건 또 어떻게 변형하게 되는지 그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 먼저 제거할 건 제거합시다. 1920년대에 뭐 백스트로크, 뭐 프리스타일, 뭐 브레이크스트로크, 뭐 브레스트스트로크 이렇게 있는데 경쟁을 하는 수영법에는 자유형, 배형, 편형 이 세 가지만 있었고 그럼 있었다는 말을 여기다 써주셔야 되겠다. 있었고 그럼 있다 쓰려면 뭐야? 뭐가 있다? 경쟁하는 수영법에는 이 세 가지 자유형, 배형, 편형 이거죠. 이게 있었고 그럼 경쟁하는 수영법 세 가지만 있었대. 그러면 there 있었다. were로 써야 될까? have been으로 써야 될까? 없었네? 그러면 여기 비동사 가지고 were만 써주시면 되겠다. 뭐가 있다? 오직 세 가지만 있었대. 그러면 경쟁하는 only three 오직 세 가지에 경쟁하는 competitive 이렇게 only three competitive 수영법 swimming 스트로크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 깔끔하게 먼저 한 문장 완성됐네요.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은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규칙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행해져야 하는, 요건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뭐 해주는, 묘사하는, 묘사하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describe 하나 보이셨죠? 이따가 한번 봅시다. 각각은, each, 그 수영법 각각은 뭐가 있었다? 각각은 규칙들이 있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 쓰면 되겠다. 각각들은 가지고 있었어. 뭐를? had. 뭘 가지고 있었어? 아까 썼고. 특정 규칙들이 있었어. specific rules.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 규칙들이 뭐 해주는 거야, 얘들아? 묘사하는 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써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that describ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오, 힘들었어. 그치? 각각은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들은 전부 다 뭘 묘사했다? 그게 어떻게 수행되어져야 했는지를 묘사했던 그런 특정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유형, 백이 수영, 평형이 뭐지? 평형이 이건가? 깨구락지? 그치? 이게 뭐죠? 평형, 접영. 접영인가요, 이게? 와, 힘들구나. 쌤 이거 예전에 쌤 강사 초기 땐 얘들아 요즘은 국영수가사 학원이 없어, 그제? 있나? 종합학원 있나요, 요즘? 요즘 단과학원이 대세지 뭐, 그치? 왜냐면 타 과목까지 신경 쓸 시간표를 짜려면 너무 힘들어. 매일 다녀야 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국영수 학원이 되게 유행이었거든. 어떤 적이 있었냐? 내가 중학교 친구들 가르쳤을 때 강사 초기 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도 법이 있었어. 뭐 11시 뭐 이런 법이 있었는데 뭐 지켜져? 잘 안 지켜지지. 그 아파트 큰 대단지 내에 학교가 하나 있었어. 해양중학교. 거기 상가에 이제 건물에 학원이 있었거든. 국영수가사 학원이야. 국영수가사 학원. 다녀본 적 있어? 국영수가사? 5과목을 다 해. 근데 5과목만 하냐? 그럼 거의 학교잖아. 진짜 학교였어. 영어 선생님 나는 뭘 했냐?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친 적이고 기가를 가르친 적도 있어. 그래서 내가 타는 자전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기가 시간 앞에 자전거 딱 두고 야 이게 큰 스프로킷 이게 작은 스프로킷이야 막 하면서 체인 가르쳐주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그 학교 올백이 우리 학원에만 있었어 거의. 그 정도였어. 그래서 막 국영수가사뿐만 아니라 막 체육 막 이거 뭐지 근섬유 막 이런 거 가르치고 막 그런 거 했습니다. 그때 막 수영도 있었는데. TMI. 한번 볼게요. 자, 운동 영양학은 상당히 새로운 학문 분야이지만, 여기 운동 영양학이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학술적 분야이지만, 일지라도, 여긴 다 있네요. 선수들이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성과를, 이건 빼자.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수들이 주어가 되겠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얘가 동사가 되겠네. 음식이 목적어가 되겠고, 난 권고가 늘 존재해왔다. 존재해왔다라는 의미로 써줘야 돼. 그럼 항상 존재해왔다. There, 어디 갔어? Have been, 그치?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have가 변형이 가능하다네. recommendations가 있어 왔다라는 이 성과,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수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다. 뭐가 있었대 얘들아? There have always been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always been 항상 있어 왔습니다. 뭐가? 추천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얘가 복수의 주어로서 쓰였네요. 그렇죠? 항상 recommendations가 있어 왔습니다. 뭐에 관한? 권고가 있었대. 권고. 뭐에 관한? about 다 썼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about이라는 전치사에 아까 우리 주어 동사라고 파악했던 괴를 쓰면 되겠다. 선수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거 뭘로 쓰면 될까? 의주동으로 쓰면 되겠지, 그렇지? 어떤 음식을 선수가 먹어야 할지 의주동의 어순으로. 그럼 어떤 음식에 해당하는 거 what foods가 되셔야 되겠고, 그렇지? 어떤 음식을 선수들이 먹어야 할지, 애슬리트들이 should eat 해야 될지, 애슬리트들이 should eat 해야 할지, 자신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의주동 어순까지 다 챙겨놨으니까 명사절로서 about 뒤에 충분히 올 수 있겠죠. 그렇죠? 빠진 거 없고요. 그죠? 그래서 2, 3번까지 다 해봤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there is there라고 하면 어렵진 않았고, 우리가 지금 두 개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자 뒤에 편성될 수 있는 명사의 수식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얼만큼 더 다지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게 관건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마지막 랭크 77에 77 파트 마지막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글쎄 명사도 역할을 하는데요, 부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부족할 것 같으니 선생님이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길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 먼저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명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얘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접속사란 얘기는 뒤에 절을 취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있죠? who나 whom 혹은 which, 그 다음에 what, that은 없습니다. 이 세 개의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인 거를 우리가 일컬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개념을 억지로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omever, whoever, whichever, whatever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야.
아까 접속사라고 했죠? 얘네가 접속사라는 얘기는 뒤에 문장이 나올 건데 그 문장 자체는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다 일단 먼저 써볼게. 이렇게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나오거나 주어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나 보어까지 쓸까요? 이렇게 여기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 보어가 빠져 있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보어가 빠져 있는 소위 우리가 불완전한 구조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문장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접속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요,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두 개의 품사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명사의 품사의 역할을 하고요. 부사의 품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77단원은 명사만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다 아셔야 돼. 그래서 whoever, whichever, whatever 얘네가 명사로 쓰일 때는 든지,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전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으로 명사로 쓰이고요. 부사로 쓰일 때는 든지, 간에라고 해석하시면 돼. 이 간에란 말이 추가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이 말을 내포하고 있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는 의미가 돼. 오케이? 뭐와 함께? 이 동사, 불완전한 문장과 함께. 그래서 해석해보면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뭐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 아니 잠깐만, 근데 모양은 하나인데 품사가 두 개야. 그럼 우리 이거 뭘로 구별하기로 했지? 자리로 구별을 하기로 했어. 기억나? 이런 거 영어에서 되게 많아. 모양은 하나인데 이 모양이 각자의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자리를 가지고 그 품사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명사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자리라고 했어? 여기다 쓸까? 동사 앞 뒤자리나 전치사 뒤에 이 복합관계대명사 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로 쓰였을 때. 이 자리를 보고 아, 얘 명사구나. 든지라고 해석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부사는 많은 위치가 있지만 그 중에 무슨 위치?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문장 앞이나 뒤에서의 부사 위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두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네 세 개 자체가 각자의 명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데 그래서 명사일 때 같이 쓸 수 있는 것과 부사일 때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 얘를 좀 풀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는 어떤 의미가 있어? 누구든지라는 뜻이니까 anyone을 쓰게 돼. anyone, 누구든지. 이 anyone을 수식할 누구? 관계대명사 who나 whom을 여기다 쓰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누구든지 이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whoever, whomever는 anyone, who랑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부사는 아까 뭘 했어 얘들아?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상관없다를 영어로 하면 no matter가 되는 거야. no matter. no matter who나 whom을 쓰게 되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까지 쓰이게 되면 아,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누구든지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whoever, whomever가 부사로 쓰였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건 no matter who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패턴이야. whichever와 whatever는 명사일 때가 모양이 같습니다. 왜? 서로 사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nything which로 같이 씁니다. 보통. 형용사의 역할하는 which와 함께. which랑 같이 쓰고 부사로 쓰였을 때도 똑같아 얘들아.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라는 의미니까 no matter which가 되셔야 될 거야. 불완전한 문장. 이 뒤에 있는 문장과 같이 쓰이는 패턴들입니다. 다. 얘도 마찬가지로 상관없다. no matter what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7에서 할 단어는 명사 가족만 얘기할 건데
부사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해 두셔야죠. 어법 문제에서는요, 지금 개념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단조로운 거야, 얘들아, 이거. 자, 어법 문제에서는 뭐랑 같이 많이 나오냐면, 여기다 쓸까? however랑 같이 많이 나옵니다. however가 이제 그러나가 아니라 어순상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에 맞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그에 맞다라는 것은 형용사 부사를 결정하는 건 이 동사죠, 동사. 이 형식 동사면 형용사, 그 외의 일반 동사면 부사. 해서 이 어순이 나오는 것과의 누구와의 비교? 이 whatever와의 비교.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죠. 1순위입니다, 1순위. 얘와 얘와의 비교. 많이 나옵니다. 얘는 근데 말이야, 부사밖에 안 돼.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는 부사밖에 안 돼. 얘는 명사, 부사가 다 돼. 그러면 얘는 또 동의어가 뭐 있냐면 no matter how가 있어. no matter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no matter how야, no matter what이야. whatever야, however야. 이런 비교 문제까지는 아니고 요즘 밑줄 형태가 이제 트렌드니까. 그래서 whatever, however의 비교 문제, no matter how, no matter what의 비교 문제. 어수는 되게 간단하죠. 형용사 부사가 있으면 however가 정답. 그 외에 명사가 있거나 아무것도 안 나오면 whatever가 정답.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 더, 관계, 이게 복합관계 부사거든. 말 나온 김에 whenever, wherever까지. 얘네 다음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오면 얘 역시 부사의 역할로서 여러분들 주어가 동사는 때마다 곳마다 상관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이런 건 그냥 의미로만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은 이 두 개의 패턴들이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whoever, whichever, whatever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가다 얘네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여기 껴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명사가. 이렇게.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이 명사가. 우리가 그렇잖아. which나 what 같은 것이 단독적으로 의문사로도 쓰이지만 얘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what sport do you like?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수식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명사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는 어디? 이렇게 잘라서 보셔야 돼. 왜? 이 명사가 뒤에 있는 동사부터 나온 문장의 주어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니까 불완전이 안 돼. 그럴 때는 이렇게 잘라서 보셔서 여러분들이 얘가 명사의 수식 범주고 여기까지가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밑에 거는. 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단 문장 적용해 가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할 건 이 명사 얘기만 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anyone who 아까 썼고요. whichever도 anything which, anything that 이런 식으로 whatever, whichever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명사 절을 이끌어내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치? 뒤에 무슨 문장 온다고 얘들아? 불완전한 문장. 여기 명사절이 아니라 불완전이네요. 불완전. 그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된다. 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요거 한번 써볼래요? 요거 한번. She told herself. 그녀 스스로에게 데디아를 말했습니다. 뭐?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요 대절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시간 1분. 고!
다 써보셨나요? 뭐부터 쓰면 돼,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대절의 주어 동사가 뭐가 돼야 돼? 주어, 그녀가 할 수 있다. 이게 주어 동사가 돼야 돼. 맞지? 얘는 뭐야? 목적어가 되셔야 되겠죠. 그럼 그녀가 she 할 수 있다. could do가 되셔야 되겠죠. 두의 목적어로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명사절을 쓰면 돼. 뭐든지를 쓰면 돼. 뭐든지 어디니? whatever가 있죠. whatever. 주어가 동사는 뭐든지. 그녀가 뭐야? 원하는 건 뭐든지. She wanted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She wanted를 쓰게 되면 목적어 빠진 상태에서 불완전한 그녀가 원하는 뭐든지 그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서술 패턴은 항상 주어 동사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 어떻게 영어적 어순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more과 주위에 나와 있는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그 자세한 포인트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whichever, whatever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이 whichever나 whatever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봐. 나는 정말로 즐깁니다. 근데 whatever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배웠는데 food my mom 좀 이상해. 그지? 그래서 요 food에서 칼질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음식이든 나는 정말로 다 즐깁니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뒤에 인조이의 목적어로서 whatever가 지금 명사절로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whatever food가 한 세트야. 또 복합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쓰임을 구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복관대는 여기에 명사부사가 다 역할을 하는데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 역할밖에 못한다. 그치?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합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명사나 부사 역할을 이끈다. 복합관계부사 whenever, wherever, however는 뒤에 형용사부사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부사로만 역할을 한다.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딱 정리를 해 주시고요. 테스트 1 어법 문제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 요 1, 2, 3번 여기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4, 5, 6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시간 2분 정도 들여볼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합시다. 고!
아직 중이신가요? 조금만 더 해볼까? 한 30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해왔을 테니까 어차피 맞는 걸 납득시키는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명사다 부사다 이 인지를 빨리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e power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힘이요. Makes it possible to look for. 가능하게 만듭니다. 찾는 것을. 가목적어, 진목적어. 기억나니? 전치사 for 뒷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전치사 뒷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판단만 하시더라도 whenever는 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죠. 왜? whenever, wherever, however는 부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복합관계 부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whenever가 안 되고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뒤에 보시면 we want to learn or desire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desire 바라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뭐든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명사절로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땐 whatever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가 배우고 싶어하는 바래하는 뭐든지 네가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인터넷의 힘이라는 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People work. 사람들은 일을 하죠. Within the forms. 형태 안에서. 어떤 형태요? Provided. 제공되어지는 형태 안에서. 뭐에 의해? 문화적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형태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 패턴 어떤 패턴? 그들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즉 가지고 있는, 새겨져 있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패턴에 의해서 제공된 형태들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오케이? 야,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가르친다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그간 많은 강사들이 해왔던 양식에 빗대어서 내면화되어 있는 형태로 분필을 잡고 칠판에다 글을 쓰면서 가르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의 형태의 패턴에 안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문장이 지금 끝난 컴마, 경계선 뒤에 무슨 자리니 이 자리? 부사 자리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부사 자리인데 후에버야? 후에버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겠지. 누구든지 간에. 근데 지금 어순상 지금 딱 보니까 이 자리에 뭐 있어? 형용사 있다라는 거 판단이 되셨으면 후는 쓸 수 없겠구나. 누가? 뒤에 형용사 부사 나오는 복합관계사 뭐 있었죠? however가 있었죠 아까. 그지? 그럼 부사로서 however로 쓰면 되겠구나. 선생님이 그거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however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양보로서 해석합니다. 양보가 뭐야? 뭐뭐 할지라도. 오케이? 한 번 더 쓸게.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 할지라도, 아무리 주어가 부사하게 동사 할지라도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여기 보시면 형용사니까 아무리 이것들이 뭐야? 그 다양한 형태 같은 것들이 무의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면화되어 있는 그 패턴들, 이 패턴들을 얘기하겠죠. 문화적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는 형태들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합관계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뒤에 형용사를 봤다? 아, 무조건 뭐다? 형용사 however가 나와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whatever가 지금 뭘로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whatever 명사 주어 동사 나왔네. 그치? As individuals get multiplied when they discuss things as a group. 아, 그렇구나. 지금 문장이 어떻게 돼 있니 얘들아? 본동사가 get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이 get 앞에 전체가 뭘로 쓰이는 게 되겠어? 주어, 즉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해석 어떻게 되니? Whatever bias, 어떤 편견이든 간에 사람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as individuals, 개인들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편견이든지 get multiplied,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지게 될 것입니다. 뭐 하게 되면? 그들이 토론을 하게 돼. 뭐로써? 그룹으로서 토론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커지게 된다 이거야. 내가 한 편향을 갖고 있는데,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 편견이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면 그 편견이 어떻게 되겠어? 봐봐, 쟤도 그러잖아 하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whatever 뭘로 쓰였니? 명사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맞게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ever 맞게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냐? whenever인데 어워드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수상하다, 수여하다라는 사형식 동사 패턴입니다. 근데 걔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지금 Bill will be awarded. 장학금은 수여될 것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 누구누구에게 수여되게 되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로 쓰여야 된다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그럼 전치사 뒷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니까 whenever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생각 확인될 수 있으셔야겠네. 그치? 그러면 demonstrate 증명했어. 뭐를? exceptional 뛰어난 학술적 성취와 community 그 공동체 involvement 개입 같은 것들을 증명해줄 사람에겐 누구든지 그 사람 장학금을 뭐 한다? 수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whenever가 아니라 명사절로서 뭐 증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니까 뭘로 쓰면 되겠어?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whomever가 아니라 whoever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주격관계 대명사 어순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whenever가 아니라 명사 whoever가 되셔야 되겠다. 자,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의 위치부터 먼저 파악해보자. However can be 동사 나오고 줄라 is는 뺀박 본동사죠. 그럼 본동사 앞에 있는 자리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는 명사 자리여야 할 거야.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치? 근데 however가 나왔네. however는 빼박 부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겠구나. 심지어 형용사 부사도 안 나온 데다가 주어도 없이 뭐? 동사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 지금 불완전한 문장에 명사 역할을 해, 주어 역할을 해줘야 될 명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이 자리는 뭘로 바꾸시면 되겠어? whatever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쵸? however의 대체제 whatever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해석해봐 그럼. can be delivered니까 전달될 수 있는 뭐든지 이렇게. 어디 안에서? 디지털 형태로서 전달될 수 있는 건 뭐든지 is likely to do well online. 온라인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we have already seen. 우리 이미 봐왔어요. 뭐를? decline. 감소를. 전통적인 기록 record shop, photo processor. 전통적인 음반 가게나 그런 어떤 사진관들. 그렇지? 사진관들의 어떤 감퇴기를 우리는 이미 다 봐왔습니다. 그렇지? 요즘 아날로그가 다시 도래했다고 해도 누가 요즘 종이로 된 사진 잘 안 보죠? 그렇죠? 그냥 핸드폰으로 그렇지? 그냥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진으로만 보지.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필요한 주어 자리다? whatever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ever가 지금 어디에 있나 봤더니 주어 동사 지나서 지금 칼질하고 여기 또 주어 동사가 있네. 절 앞에 쓰임, 문장 앞에 쓰였다. 이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구나 라는 판단 먼저 해주시고 whenever 부사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절만 완전하게 잘 채워져 있는지 보시면 되겠다.
set world record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다 채워졌으니까 부사로 쓰일 수 있겠구나. 올림픽 운동선수가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울 때마다 그것이 그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이 영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도록? bring out the best.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끄집어낼 수 있도록 within them, 그들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며 또 go beyond. 여기서 go는 누구의 행위자? 다른 사람들의 행위자니까 to bring과의 병렬이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to go beyond, 넘어서도록 그 성과를 뭐 하기 위해? 새로운 기록, 인간의 수행 능력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한 그 기록을 또 뛰어넘도록 영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사절로서 쓰인 whenever 전혀 위화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몇 개만 해볼까요? 1, 3, 5번. 풀수만 한번 해볼게요. 1, 3, 5번. 3개만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whatever, whichever 어떻게 쓸 건지 잘 좀 생각해 보시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에 맞춰서. 시간은 약 4분 정도 드려볼게요. 고!
자, 다들 하셨나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아직 좀 손대기 힘드신 친구들도 있고 다 하신 친구도 있고 한데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뭔가 그 과정적인 부분에 좀 접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먼저 at all cost,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표현 빼고는 다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 당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든지에 해당하는 whatever가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 자, 근데 여기 요게 조금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웠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순상 prevent가 막다란 뜻이 있죠. 예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근데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prevent 하면 떠오르는 구문 기억나니? prevent 목적어 from ing 기억나시니? 그치? 거기 보시면 당신이 you 꿈을 이룬다 from 이룬다 성취하다 어디니? your dream 쓰면 되고 achieving이 있었네. 그치? 그래서 achieving your dream. 그래서 당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당신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어 from ing에서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이 ing 행위자거든. 행위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당신이라는 은는이가가 붙게 된 거였어. 주어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꿈을 달성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쓰다 말았네. whatever죠. 뭐든지 얘가 주어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든지 무시되어야만 합니다. 얘가 이제 본동사가 되셔야 되겠다. 그치? must 써서 어디 갔어? ignored be와 함께 쓰시면 되겠다. 아까 from이랑 you는 다 썼고요. 그치? 그래서 must be ignored. 무시되어져야 한다. must be ignored. 하시면 깔끔하게 한 문장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1번에서는 whatever를 쓰는 데 있어서 prevent 목적어 from ing를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었느냐. 그게 관건이었던 포인트였습니다.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학자들은 여기 좀 올려볼까? 위에 건 다 썼죠?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접근 방식이든 선택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탐구할 수 있다가 나오는데 잠깐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학자들은 탐구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을 선택하면서 뭐와 자료의 본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목적과 자료의 자료의 특성이 이거죠. 에 맞는 어떤 접근 방식이든 선택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그건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될 건 뭐다? 선택하면서 얘 목적어가 지금 필요한 거야. 뭐? 접근 방식이든지 그들의 연구 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맞는 어느 접근 방식이든지 그거 whichever로 쓰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명사절의 시작은 이제 whichever가 되셔야 되겠다는 거. 든지라는 표현으로서 어떤 것이든지 뭐하는 접근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뭐 whichever approach가 그 뒤에 나와 주셔야 되겠네. 얘가 명사로서 말이야. whichever approach 어떤 접근 방식이든지 뭐 특성에 잘 맞는 뭐뭐에 맞는 일치하는 align with입니다. align with 뭐뭐와 잘 일치하는 뭐와 일치해? 그들의 연구 목적과 자료의 특성은 여기 있으니까 그들의 연구 목적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The objectives of their study까지만 써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the objectives of their study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그치? 연구 목적과 자료의 데이터와 걸맞는 이런 뜻이야. align with 뭐뭐과 걸맞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면 뭐든지 간에 선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3번이었습니다. 자,
5번이 조금 빡셌는데 빡셀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 knows that 하고 얘가 대놓고 본동사가 여기 있네요. 이미 대절을 따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안다 요게 이제 본동사가 되겠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성취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게 또 여기 주어가 돼야 될 거야. 그치? 인생에서 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뒤에 게 목적어가 되셔야 될 거야. 그래서 빡센 거지, 그치? 다 절로 만들어줘야 돼. 첫 번째 천천히 갑시다.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whoever 빨리 찾아주면 whoever 여기 있다는 생각. whoever부터 먼저 써주시고 whoever 특성상 뭐가 나와야 되더라? 명사가 나오거나 동사부터 먼저 나와주셔야 돼. 어느 정도의 성공을 성취한 적이 있던 사람,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거니까 have pp로 나타내 주셔야 할 거야. has ever achieved. 성취해 본 적 있는 사람. has ever achieved. 이렇게 말이지. 그냥 성공 쓰시면 안 돼.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했으니까 any degree of success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any 어느 정도 degree of success는 안 쓸게요. 이렇게 success.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성취해 본 적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인생에서 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와, 힘들다. 어떤 것이 이제 주어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anything in life. 얘가 주어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어떤 것도 in life. 인생에서.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어떤 것도가 아니라 할 가치가 있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worth ing. 요게 수식어가 되셔야 될 거야. worth doing이 되셔야 되겠다. worth doing. 할 가치가 있는 인생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쉽게 오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쓰시면 되겠니? 쉽게 오지 않는다. 부정어 doesn't come easily.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다. doesn't come easily. 까지 맞춰주시면 빠지는 거 없이 다 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이 정도로만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실전 모의고사 7회 있죠? 종합 문제인데 1번부터 여기 밑에 있는 요 6번 박스 문제까지 요 한 페이지만 할게요. 한 페이지만. 시간은 약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간 했던 문제들의 총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한 페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3분.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자동사, 타동사도 나오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3분 조금 오버된 시간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어법이라는 게 어떻게 풀이 양식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잘 봐봐. 구조라는 게 너는 부인할 수 있어. 감정을 네가 갖고 있는. 하지만 you cannot stop them. 네가 그걸 멈추게 할 수 없어. 뭐 하는 거? 야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동사 모양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니? 동명사밖에 없어 얘들아.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coming이 돼야 돼. 네가 그것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 감정들을. 오케이? 그래서 coming이 전치사 뒤에 나와주셔야 되겠고 all that feelings, 그 감정들이 필요한 건 오로지 뭐 하는 것뿐이야? 지나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것뿐이야? to 부정사 하는 것뿐이야. 얘가 지금 뭐야?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인 to 부정사죠. 기억나니 혹시? 절의 수식을 받는 주어의 보어가 to 부정사일 땐 to가 뭐가 가능?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be로도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2번 가보도록 할게. arouse라는 동사의 성질만 아셨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야. disharmony니까 얘들아 부조화인데 부조화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자동사로 써주셔야지. arouse가 정답이 되시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얘가 타동사니까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가 발발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려면 arouse가 맞게 쓰이는 건데 앞에 있는 주어가 직접 그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동사로 쓰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나 기계를 as collaborative system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think of A as B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as 전치사로서 틀린 거 전혀 없죠. 그죠? A를 B로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 3번 갑니다. There is growing number of.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A number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다. 그래서 그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의 형태를 보셨다면 is가 아니라 뭐다? are이다라는 생각을 빠르게 해주셨으면 됐고. 또한 명사 examples 뒤에 where의 수식어를 담고 있다? 관계부사 수식어구나. 뒤에 문장의 완전함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부정확한 의미. 이 상대적으로 공통 언어에서의 그 부정확한 의미가 has become more widespread, 널리 퍼지고 있다라고 수동태 문장으로 완전하게 끝나고 있으니까 where는 뭐다? 맞게 쓰였구나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법 문제에 접근하는 양식이 철저하게 그 밑줄 친 부분의 자리야, 자리. 이 자리에 지금 뭘로 쓰였냐? 명사 뒤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there is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본 거니까 4번 갑니다. 우리의 어떤 직업 발전의 과정이 in field of sport, 이 스포츠 분야에서의 어떤 업무 능력의 과정이 종종 여겨집니다. is said 다음엔 to 부정사. 이거 많이 봤었죠. 그렇죠? 얘 맞게 쓰인 겁니다. 형성되어진다라고 여겨집니다. 뭐 피라미드처럼 형성된다고 여겨집니다. 즉 다시 말해 넓은 베이스는 is many jobs. 많은 직업들을 의미하고 자, many 지금 뭐 되고 있어? at the wide base가 전명구로서 지금 부사로서 강조되고 동사 뒤에 주어가 여기 뒤에 있잖아. 그치? 동사 뒤에 있는데 job에 s 붙었으니까 is가 아니라 뭘로 바꾼다? are로 바꾼다라는 생각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with high school athletic team 높은 고등학교 운동선수 팀에게 있어서는 이 많은 직업들이 그 바닥에는 존재하고 반면에 narrow tip 위에 꼭대기 부분 피라미드의 위쪽 부분에는 are a little jobs 작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A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를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S 붙었으니까 little이 아니라 뭘로 바꾼다? 거의 없다. 그치? 일들이 거의 없다. 어떤 일들? desired within the professional organisms 이 전문 기관에서 바라는 그런 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few,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니까 few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6번 같이 볼 건데 5번은 어땠니? 5번도 굉장히 많았는데 there is, there라 pressure라는 명사가 뒤에 있는 걸로 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 그러니까 제가 수일치가 되실 때는 기본적으로 a가 아니라 뭐가 되셔야 된다? is가 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렵지 않게 되실 수 있을 것이고 there is pressure, 압박이 있어. 어떤 압박? 이민자들이 conform, 순응해야 되는 압박.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maintain their own cultural identities.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다기보다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압박들이 존재해. So, 그래서 in order to reduce the conflict,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multiculturalist, 다문화주의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 데디아라고. A model of partial assimilation. assimilation은 우리가 동화시키다. 함께 동화되다. 그 동화의, 부분적인 동화의 모델이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지. 당위성의 힌트의 가장 큰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목적성의 의미가 있느냐,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성의 의미가 있느냐가 그 당위성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했어.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시키기 위해서라고 목적성을 띠고 있으니까 should be가 되셔야 될 거야. 그래서 should 생략돼서 be made만 써도 되죠. 그죠?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주민들이 첫째, 동화도 시켜야 돼. 가치나 삶의 양식을. 호스트 컬처, 그 원래 주인이 되고 있는 문화에 가치나 양식 같은 것들을 동화시키기도 하면서 뭐 하기도 해야 돼? 보스 A and B니까 assimilate도 해야 되고 retain도 해야 돼. 전부 다 이미그런트들의 행동의 동작의 주체죠. 그렇죠? 조동사 can 뒤에 와야 할 동사 원형이 되어야 하니까 투부정사는 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 이주민들이 얻어야만 해 일부 자신의 풍습과 믿음과 언어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서 사실상 and 뒤에 동사 모양은 뭘로? 행위의 주체자가 똑같은, 즉 주어가 같은 동사와 일치시켜줘야 한다. 이게 이제 병렬 구조의 핵심이죠. 자, 마지막으로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We have arranged a small event with 전치사 뒷자리에 얘들아. 근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누구야? discussions야. 그럼 이 명사를 수식하는 감정동사네. 그치? 항상 그렇듯 명사를 감정동사가 분사로서 수식해 줄 때 이 명사가 그 동사의 주체, 주어예요. 즉 흥미로움을 주는 것이냐, 얘가 흥미로움을 느끼는 것이냐, 능수동을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토론이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죠. 사람이 느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토론은 흥미로움을 주는 것이니까 분사 현재로서 꾸며줘야 돼. 현재 분사로서 꾸며줘야 되겠죠. 흥미로움을 주는 그런 토론 같은 것들과 함께 작은 이벤트를 우리는 열었습니다. 두 번째, I'm writing this letter. 나 이 편지 썼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성 띄고 있죠. 요청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게스트 스피커가 돼주기를. 이 오후 동안에 우리의 게스트 스피커, 이 연설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요청. 그러니까 이 요청사항은 당신이 이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hould be를 쓰거나 should 생략시켜서 그냥 be만을 쓰거나. 그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look forward to를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되는데 이거 기억나?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구들 뭐 object to, when it comes to, 우리 이거 지난주에 썼던 거예요, 이거. 그지? 그 다음 look forward to, to의 to는 뭐다? 전치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look forward to의 전치사의 동사 모양 쓰려면 아까 coming 할 때 얘기했었잖아. 그지?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모양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밖에 없다라는 거. Hearing from you soon. 너로부터의 어떤 듣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히어링까지 맞춰봤습니다. 나머지 숙제는요. 교재가 끝나긴 했지만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다 맞춰주셔야 되겠고 오는 화요일 수요일 수업 오실 때도 요게 다 완료돼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고 단어 준비합시다.